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한글로 표현된 표음 문자이다. 이에 대한 한자의 표음 문자 해례, 즉 어떻게 한자를 쓰고 읽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설이 됩니다. 한자의 일획부수 6개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문자이죠. 한자에서의 기본이 기본에 되는 문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자인데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6개의 한자의 표문자 원리가 내재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한글로 표현된 표음 문자이고, 결론적으로 한자는 우리 민족이 창제한 문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한자와 한글을 우리 민족이 만든 문자로서 같이 병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를 표현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5개.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자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리고 한의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문자가 두의가 됩니다. 이것이 선익, 후익이 되죠. 근데 선익으로서 쓰는 경우 상형의 형태는 이렇게 변합니다. 광동, 선광, 후광. 굵기가 같고 선익이 굵고 후익이 굵은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고, 광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선광이 되는 경우, 후광이 되는 경우, 선광, 후광이 되는 경우, 이러한 문자들이 각각 두의의 상형에서 선광, 굵어지는 경우 이렇게 표음이 됩니다. 그리고 후익으로서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이것 또한 길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길이가 같다, 선단, 선익이 짧다, 후단, 후익이 짧다.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장동, 선단, 후단이죠. 그리고 이것은 종성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두의를 쓰면서 이러한 형태로 쓸 것인가 5개, 그리고 굵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표현함에 따라 음들이 달리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석삼의 표문자 해례, 여기에 석삼이 있고 부수가 두이가 되고 나머지 문자는 이것이 되죠. 그리고 한일이 되고 두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문자로 읽어보면 직직선이 되죠. 직직선. 그리고 직직선과 직직선이 조합해 광동입니다. 굵기가 같고 선단, 선익이 짧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례를 하는 경우 여기에 제시된 이 문자를 이대로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 문자에. 그러면 이렇게 되죠. 1과 2가 되는 경우는 2로 해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직짓고 끝부분이 살짝 굽어진 형태로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2의 반음. 그러면 직곡선을 적용하는 경우 의가 됩니다. 즉 문자, 기본 문자도 이러한 방향으로 수렴을 하죠. 자, 을과 이가 있는 경우 을가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이것과 이것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한자는 상형 문자예요. 상형에 따라서 표음이 달리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표문자 해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지만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석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표문자를 읽으면 직직선이 됩니다. 직직선. 그리고 이것은 직직선과 직직선이 조합이에요. 그리고 광동 후단이 돼요. 그래서 인이라고 읽습니다. 인. 광동 장동인 경우 1, 광동 선단인 경우 2, 광동 후단인 경우 인이에요. 인.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자를 조합하면서 이것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즉 해례하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가 제시되는 경우 첫 번째의 경우는 인과 인이 조합은 인이 됩니다. 인. 두 번째는 반인이 되겠죠. 세 번째의 경우 이것은 은으로 변합니다. 은. 네 번째의 경우는 은의 반음이 되죠. 반음. 그리고 5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즉 모음의 형태가 이렇게 수렴이 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한자는 상형 문자이고 상형에 따라서 음이 달리 적용이 돼야 되죠. 그것이 표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석삼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것은 한일이고 두 번째는 임으로 읽습니다. 임. 왜 임이 되느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직선이고 이것은 직직선과 직예선이에요. 예선. 끝이 날카롭죠. 직예선. 그리고 광동 장동이에요. 굵기가 동일하고 길이가 동일하다. 그럴 때 직직선은 일로 있습니다. 일. 선익으로서. 그리고 직예선은 미음이 되죠. 이것을 조합하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직선을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즉 이렇게 5개를 적용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직직선 플러스 이것이 되죠. 즉 이 부분, 이건 자연스럽게 임이 됩니다. 임. 두 번째는 당연히 이거의 반음이 되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표음이 되죠. 해례가 되죠. 5번째는 이렇게 표음이 됩니다. 즉, 이 부분이 어떠한 직선상형의 형태를 쓰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음들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석삼의 표문자 해례. 즉 석삼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이 예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례 얌으로 읽습니다. 해례 얌. 그리고 직직선. 이것을 해례하면 직직선과 직예선의 조합에 후광이에요. 이것이 굵어요. 그리고 선단입니다. 선단. 후광선단. 이런 경우에는 얌으로 읽어요. 즉 직직선이 1이죠. 1. 1이면서 이것이 후광으로 가는 경우 얄로 변하죠. 얄. 그러면서 후광 장동이 되면 미음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선단이 되면 이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일의 형태를 그리고 후광 장동이 되면 얌이 됩니다. 후광 장동. 그래서 여기에서 선단이 되면 얌이 되죠. 얌. 이렇게 한일의 형태를 변경시켜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죠. 일과 얌은 얌이 됩니다. 얌. 얌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이것이 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암. 왜냐하면 이것이 선광이면 얼이 되죠. 얼. 후광이면 알이 됩니다. 알. 그리고 알에 이렇게 미음이 부가된 형태죠. 그래서 선단이 되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암. 이음이 되고 네 번째 것은 우음이 됩니다. 즉 반을이 후광이 되면 울이 돼요. 울. 그리고 거기에 선단이 되면 음으로 표현되고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될까요? 이것은 후광이 되면 왈이 돼요. 왈. 왈에 미음이 부가되고 거기에 선단이 되면 왬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석삼 이렇게 되죠. 즉 이러한 문자 석삼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형태에서 시옷이 특정되어서 석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자에서 표문자화는 초성이 없는 상태로 표문자화되고 거기에서 초성이 특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한자는 표문자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의 표문자 원리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간접해례가 되겠습니다. 간접해례. 그리고 간접해례의 반대는 직접해례가 있죠. 직접해례. 직접해례는 석삼인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직직곡이죠. 직직곡. 직직곡과 직외선이 조합. 직직곡이면 이것은 반일이 되죠. 반일. 그리고 이것은 반일 플러스 미음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후광 선단이 되면 암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암. 그리고 시옷이 특정이 되죠. 이런데 직접 해례를 쓰게 되면 문자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간접 해례가 더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좀 더 하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는 한글로 표현된 표문자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